짧은 손실과 긴 수익 안겨드릴 대박의 확률 시간입니다. 저는 김기은, 송률 매니저입니다. 네, 매저님 이제 대박의 확률 새롭게 리뉴얼돼서 돌아왔잖아요. 이제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섹터를 언급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양복도 차려입고 오셨어요. 다짐 있으신가요? 저희 원래 이렇게 입고 했는데 지금 새해부터 부담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새해부터 지금 굉장히 증시가 안 좋은데 최선을 다해서 종목을 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많이 리뉴얼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코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더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일 이슈 미리 찾아보고 관련된 섹터와 종목까지 함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화면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송유 매니저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기차 못 믿어 불신 커지자 일어난 일, 하이브리드차 가솔린 제쳤다라는 기사를 남겨주셨네요. 사실 전기차가 요즘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고 문제도 그렇고 또 충전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하이브리드차가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메리트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 코너에서 11월 달에도 하이브리드를 다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전기차 캐즘 그리고 전기차 화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프라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사 수혜가 자연적으로 하이브리드에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친환경차가 있습니다. 친환경차 안에서도 하이브리드차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럼프 당선인 지금 취임일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당선인 수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 보조금을 축소 혹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이브리드 쪽의 판매량이 기대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흐름이고 이 흐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5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지배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차종 적용 확대입니다. 자, 2027년까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차종에 하이브리드를 적용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 중심에는 제네시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하이브리드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25년뿐만이 아니라 27년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모멘텀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가 역대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가솔린 차를 제치면서 기대감 받고 있다는 이슈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쪽 트럼프 당선인의 수혜 기대감부터 또 현대와 기아에서도 차종을 확대하면서 수요는 늘어날 거란 긍정적인 전망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주가적으로만 보더라도 오늘은 테슬라 보합권에 머물긴 했지만 어제 테슬라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반사수혜가 쏠릴 수 있는 업종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이브리드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부진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브리드는 그렇지가 않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앞서 우리 코너에서 설명드렸던 세방전지라든지 코리아 FT 정말 잘 갔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실적이 받쳐져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도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 흑자 기조를 5년, 6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업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단가가 높습니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부품 수가 2만 개에서 4만 개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부품을 납품을 하더라도 단가가 2배에서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해 주셨던 이 현대차와 기아, 하이브리드 말고 다양한 차종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어제는 약보합권에 머물렀거든요. 오늘장 흐름은 좀 어떨까요?
예, 지금 아나운서님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딱히 이렇게 모멘텀은 없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자극적인 모멘텀은 없지만은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시기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자국 중심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을 할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려 섞인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투자 심리가 저조되어 있는데 자, 그 안에서도 현대기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이브리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계를 길게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와 기아까지 오늘장 전망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한 인공지능 로봇 특허 출원 주도 LG전자 세계 1위라는 기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로봇 시장이 급발전하고 있고 또 요즘 시장에서 이 로봇 테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 기업이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 특히 LG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나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LG전자 주목 안 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주목받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기사를 왜 가지고 왔냐면요. 자, 특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앞서 지금에는 안 좋지만은 앞전에 2차 전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기업들이 특허 개수에 약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줬는데 보통 이제 특허 개수라는 게 기술력의 지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로봇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다는 내용이고요. 자, 예를 들면은 특허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앞서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미국 특허만 3,6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300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로봇 관련 특허도 우리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력 쪽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많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로봇 산업,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경쟁에 뛰어들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45%씩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고 수요는 단연 확대될 거란 전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도 안 됩니다.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연평균 시장 규모가 45%씩 성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게 뭐냐면은 지금 AI, 첨단 반도체라든가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연평균 17%에서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됩니다. 45%씩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2월 20일 같은 경우는 국가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됐습니다.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술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게 밑에가 좀 중요한데 국제 로봇 연맹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인간형 로봇 시장 규모가 3조 4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2032년 같은 경우는 지금 92조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고 지금 실제로 통계 같은 경우는 2032년까지 연평균 45%씩 성장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요가 확대되려면 일단 제조 단가가 많이 인하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제 골드만삭스 통계를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로봇 단가가 40% 정도 인하가 되었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자, 실제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로봇이 저렴합니다. 저렴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산업 말도 안 되는 전망이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곧 있으면 젠슨왕의 CS2025 기조 연설이 또 시작이 될 텐데 여기에서 또 로봇 쪽에 대한 이야기가 들릴 거다 이런 기대감도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뭐 제슨 토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텐데 좀 저희가 어떤 부분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단기적인 내용만 보고서는 우리가 약간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시세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은 이미 한번 시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단기 모멘텀만 보고서는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 하나하나 자체가 로봇 업종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약에 로봇주를 갖고 있다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약간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는 접근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시세가 나오고 있는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봇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점유율이 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적 나오는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세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만큼 요즘 시장에서 연일 로봇이 주목을 받고 강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도 로봇 잘 갈 수 있을까요?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로봇, 그 안에서도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도 그 안에서 순환매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없고 약간 시기열을 길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에 뛰어든 국내 대형 기업도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가 어제는 2.7% 정도 오르면서 이제 56,000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어제 종가 기준 59,900원 정도에 마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56,000원 선 오늘 돌파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삼성전자는 제가 최근에도 TV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 HBM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불씨는 있습니다. 아직 엔비디아향 콜 테스트 기대만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이 가장 저렴한 구간이다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S25 같은 경우는 2월에 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더해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편입해봤던 종목 리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에 매수했던 티라유텍이 목표가 5,000원을 달성했습니다. 어제도 2%대 상승 보여주면서 5,270원 선까지 올랐는데 2차 목표가 더 높여 잡아봐도 될까요? 일단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4,600원, 4,300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지금 종가만 보더라도 5,270원 나타나져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릴 때 대비했을 때 한 13% 정도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삼성전자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LS그룹으로 변경이 됐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LS 일렉트릭이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면서 LS그룹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팩토리 부문에서 지금 전체 매출의 45%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일단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 팩토리 계속 참고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지금 북미의 우리 기업들이 공장을 추가 증설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추가 증설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고객사 라인업이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인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현대차그룹 계열사도 지금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하나 계열사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티라유텍을 갖고 있다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라유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리뷰 기업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원픽 기업이 어딘지 궁금한데 오늘장 탑픽 어딜까요, 매니저님? 로봇 가져오면 좋은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관련주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코리아 FT입니다.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11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다가 목표가를 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비중 중에 80%가 캐니스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 탱커에서 증발가스를 포집하는 부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만 탑재되는 부품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단가가 2배, 3배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리드도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성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점유율 한 70% 정도 두고 있고요. 하이브리드에는 100%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캐니스터 쪽에서는 선도 기업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5년 연속 실적 고성장 중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매출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도 매년 굉장히 높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원픽 기업은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 기업인 코리아 FT였습니다. 앞서 하이브리드 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감을 살펴봤듯이 수익성이나 실적 면에서도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목표가 5,200원까지 들고 가보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장이 2시간도 채 안 되게 남겨두고 있는데 어제 코스피는 2,480선에 안착을 했고요. 또 코스닥도 1.7%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양지수의 상승 연속성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는 시장 전반적인 흐름 좀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환율 변동만 없으면은 가장 베스트다.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과대낙폭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 불확실성만 거친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기대치가 없는데 지금이 가장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변동성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외국인의 수급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2,500선에 안착을 하냐 못하냐,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2,500선에 안착에 성공을 한다 하면은 저는 2,600, 2,70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만 해소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관건이긴 하지만 2,500선을 돌파하기만 한다면 더 환한 전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이 새해 투자 전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밴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 많이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 송률 매니저 검색하셔서 더 자세한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더 대박 확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률 매니저의 대박의 확률 시간이었습니다.